봄추린 겨울을 지나 어느덧 봄이 찾아온 경주. 드디어 우리 일상에도 온기가 퍼져가는데요. 시시콜콜 택시, 오늘은 따뜻한 온기가 절실한 어느 축구단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자, 시시콜콜 택시 오늘은요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상현 씨, 날씨가 아주 좋아졌어요. 진짜 완전 봄 날씨야. 봄이 그죠? 완전 완연해졌어요. 자, 날씨가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요. 더불어서 시민운동장 안에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운동을 좀 해야 될 때가 왔구나 생각이 드는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상현 씨는 어때요? 운동을 좀 좋아해요? 많이 해요? 저는 뭐 이것저것 약간 조금씩 해보려고는 하는데 사실 제일 좋아하는 건 그냥 숨쉬기 운동을 하면서 남이 하는 운동을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즘 또 K리그가 시작이 되면서 맞아요. 축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축구를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축구하면은 이거 경주 분들도 뗄래야 뗄 수가 없거든요. 네. 우리 유소년 축구의 메카, 대한민국 축구 메카를 꿈꾸는 우리 경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곳 시민운동장도 마찬가지지만 경주에는 특히 강변도로 쫙 타고 가면은요 멋지게 또 차려놓은 축구장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뭐 그만큼 축구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은 여느 도시에 비해서 부족하지 않는 곳이 이곳 경주입니다. 네. 그런데 아쉬운 소식이 요즘 들리고 있죠? 맞아요. 이렇게 경주가 축구를 사랑하는 도시다라고 하지만 지금 들려오는 소식들은 경주 시민들이 깜짝 놀랄 만큼 좀 마음 아픈 소식이에요. 맞아요. 바로 경주의 연고지를 두고 있는 경주 시민 축구단의 해체 소식인데요. 또 저 같은 축구 팬들은 이 소식 듣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맞습니다. 뭐 안타까움을 넘어서 많이 아쉽고 심지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시시콜콜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손님 누굽니까? 네, 경주 인터넷신문 경주포커스의 김종득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늘 우리가 경주에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논란거리가 있을 적마다 저희가 찾아뵙는 또 맞아요. 많은 이야기를 듣는 김종득 기자님이십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서 축구 얘기, 운동 얘기를 잠깐 했는데 기자님은 운동 안 하시겠어요? 봐야 합니다. 나와서 지금 운동 좋아하세요? 평소에 어떠세요? 엄청 좋아합니다. 예. 보는 것 하는 거 다 좋아해요. 어떤 운동 좀 즐기세요? 공으로 된 거 다 좋아해요. 그리고 축구도 역시 경주에 계시니까 축구에 대한 관심이나 애정도 분명히 크시겠네요? 많이 했고 좋아하죠. 아니 근데 실제로 어떠세요? 기자님만이 아니라 경주 분들에 대한 축구 사랑은 조금 남다른 편인가요? 뭐 남다르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어쨌든 그 유소년 축구 대회를 한 20년 가까이 개최하면서 그렇죠. 저도 시민들에게 또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더더욱 축구에 대한 애정은 각별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맞아요. 심지어 이 화랑대기 같은 경우는 기네스에도 또 기록이 될 정도로 사실은 뭐 경주 안에서는 매년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고 많은 분들이 또 찾아오는 대회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굉장히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소식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쉬워요. 그죠? 예. 네, 이게 사실 뭐 유소년 축구에 관심을 가지는 만큼 이 성인 축구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시민 축구단의 해체 소식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기자님? 이게 2008년에 창단된 팀이니까 네. 작년 시즌까지 13시즌 13년 동안 그 팀이 잘 운영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해체가 되고 또 올해 시즌부터는 참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쉽게 끝날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택시로 모시고 저희가 시시콜콜하게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랜만에 예. 모시겠습니다. 아유, 네. 같이 가시죠. 천년 고도의 도시 경주.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는 관광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혹시 경주가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대회, 경주 시민축구단까지 운영한 축구 도시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지난해 12월 경주 시민축구단이 갑작스럽게 해체되면서 스포츠 명품 도시를 꿈꾸는 경주시 행정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보니까 경주 시민축구단이 K3 리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K리그는 늘 익숙했는데 K1 리그는 뭔지, 2 리그는 뭔지, 3 리그는 뭔지 요거를 상현 씨가 한번 정리를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 일단은 K리그가 1부터 7까지가 있어요. 그래요? 네, 호황 스틸러스 같은 팀은 1부 리그, K리그 1을 뛰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부 리그와 네. 4부 리그가 세미 프로 리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K3 리그 선수들은 1, 2리그를 도전하고자 하는 선수들도 많고 기량은 1, 2리그 못지않은 선수들도 많고 말 그대로 선수로서 네네. 뛰는 연봉을 받고 뛰는 이런 선수들이 많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오. 또 K3 리그가 원래 그냥 K3 리그가 따로 있었던 게 또 내셔널 리그라고 또 합쳐져가지고 내셔널 리그, K3 리그가 합쳐진 K3 리그가 2020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네. 정말 축구 선수를 꿈꾸는 분들이 뛰고 있는 축구 경기 딱 진짜 확실히 하고 있는 그런 팀들인 거죠. 그래요. 여기까지는 정리가 이제 됐습니다. K3에서 뛰었던 우리 저기 경주 시민 축구단 기자님 조금 더 부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경주 시민 축구단은 우리 경주시가 이제 2003년부터 뭐 눈높이컵이라고도 했다가 하여튼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 대회를 개최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축구 경기장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이제 경주가 유소년 축구의 메카를 꿈꾼다 또는 뭐 축구의 메카를 꿈꾼다라면서 2008년에 그 창단을 했죠. 네. 예산은 전액 이제 경주시 예산으로 운영하는 겁니다만 그래서 구단주는 경주시장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제 시민축구단이 만들었고 그리고 2018년부터 작년 시즌까지 13시즌 13년 동안 그 리그에 참여를 하면서 네. K3 리그에서 우승만 3번이나 했습니다. 오, 그럼 성적은 그동안 좋았었네요. 아니 근데 한 리그에서 우승을 한다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사실 제가 고향이 울산이에요, 기자님. 네. 그래서 울산현대 축구단의 장내 아나운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우선 현대 호랑이. 네,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저희도 우승을 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고 지금 몇 년째 이 별을 달지 못하는 그 아쉬움을 달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한 번에 거머쥐는 게 진짜 그렇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지. 사실 2008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3번의 우승은 엄청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그런 축구단이 그런 경주시민 축구단이 어떻게 해체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얘기가 네. 있었어요? 해체 얘기가.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전혀 그래요? 없다가 작년에 경주시 예산을 시의회는 12월 달에 심사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시민축구단을 경주시가 관할하는 부서는 체육진흥과이고 체육진흥과의 예산을 심사하는 소관상임위원회는 이른바 그 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인데 네. 여기에서도 원래 시민축구단 예산 경주시가 7억 1,600만을 편성을 했는데 전혀 뭐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이야기도 없었는데 다시 예산 결산 심사 그 특별위원회라고 시의회 내에서 또 이렇게 심사하는 그 위원회가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이 시민축구단 운영 예산 7억 1,600만 원 전액 단돈 10원도 없이 삭감을 해버린 거죠. 아. 올해 예산이 10원도 없으면 팀을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해체 수순. 경주시에서도 의회가 예산 삭감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올해까지는 운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의회가 저렇게 깎으니 방법이 없다라면서 해체가 기정사실화되고 그때부터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 예정된 해체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해체 통보를 받은 건 거네요? 선수단 누구도 올해 팀을 해체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구단 관계자 누구도 들은 바가 없다고 하니까요. 선수들도 알지 못했던 경주 시민축구단의 해단 소식. 구단을 맡고 있는 경주시의 입장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K3 리그가 통합되면서 경주를 연고지로 하는 축구단이 2개가 됐고 경주시민축구단의 경우 정식 계약을 맺은 선수와 임시선수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새로 개정된 축구협회 규정에 따라 법인화를 거치게 되면 앞으로 20명 이상의 선수들과 정식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을 선수로 등록할 수 없게 되면서 선수 확보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데요. 기존 운영비의 3배 가까이 되는 예산이 시의 재정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판단돼 해단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선수들이 뭐 기존에 예정 없이 갑자기 일자리가 끊겼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당장 이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을 제가 했을까요? 12월 달에 시민축구단에 살림을 사시는 분
사무국장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어떤 표현을 하나 하면 편의점에 알바도 이런 식으로는 안 자른다. 이런 표현을 한마디로 멘붕이다, 패닉이다. 그 소식이 들려왔을 때 선수단의 분위기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저희한테도 다음 주도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맞아요. 거잖아요. 직접 또 이야기도 안 들었으니 더 하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뭐 사실 지금 이제 모든 시즌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할 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프로축구선수협회라고 있어요. 네. 프로축구선수들의 이제 권익도 보호하고 거기에서도 경주시민축구단 이런 해체 소식이 들리니까 12월 18일 날 장인에 성명서를 냅니다. 아주 이례적으로 이 선수단체들이 이런 거 참 잘 안 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성명서에도 보면 12월 달이면 선수들이 다른 팀을 알아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늦었죠. 네. 그런 왜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하냐. 그렇기 때문에 팀 해체를 좀 유예해달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천시인가요? 거기도 우리 경주시처럼 시민축구단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네네. 작년에 시즌 전에 원래 시즌만 하고 팀 해체한다. 근데 선수들에게 1년 동안의 시간을 주잖아요. 아, 사전 기간을 줬군요. 다른 팀도 알아다 보고 이럴 기간을 줬는데 경주시는 그런 예행 연습 하나 없이 말 그대로 그냥 갑작스럽게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타깝고 이건 정말 선수의 입장을 너무 좀 생각 안 했던 것 아니냐. 아무리 배려가 임시 너무- 선수가 하더라도. 선수들에게 상처로 남은 팀 해단 소식. 충분한 사전 설명도 없이 갑작스레 내린 통보였다는데요. 여기에 대해 경주시는 팀을 운영할 재정적인 여건과 과연 경주를 대표하는 축구단이 2개나 필요한지, 또 기대하는 성과에 시민축구단이 부합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아까 그 축구장 안에서도 봤지만 유소년 축구의 메카다. 네. 경주시는 유소년 축구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다. 이러면서 약간 축구도시 타이틀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와중에 시에서 운영하는 축구단을 해단한다? 이건 좀 말이 앞뒤가 좀 안 맞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유소년 축구하고 시민 축구단을 저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03년부터 경주시가 그 8월달 여름 방학 기간에 유소년 축구 대회를 매년 이게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네. 매년 개최를 하고 있는데 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대회를 못했습니다만 그 전 직전 2019년의 경우에 보면 초등학교 팀, 유소년 클럽 팀 이렇게 해서 팀 수만 한 760개 팀. 네. 그리고 경기 수만 한 1600경기를 대단하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한 열흘 동안에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네스 북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면 그 어린 선수들의 부모님들이 당연히 따라와서 아이들을 보호도 하고 지켜도 보고 경기도 지켜보고 이럴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다 출동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기간에 그래서 경주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그 축구 대회 2019년의 경우에는 500억 정도였다. 그래서 경주 여름을 먹여 살리는 대표적인 어떤 하나의 뭐 상품이기도 하다. 네. 이런 평가를 받았던 거죠. 찾아오는 분들만 한 50만 정도로 추정된다라는 경주시 발표도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경주시에서는 이 유소년 축구 대회를 계속 개최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것이 2017년에 한국 유소년 축구 연맹하고 경주시가 의무 협약을 하나 하는데요. 네. 아예 영구 개최를 하는 쪽으로 의무 협약까지도 합니다. 네. 그랬던 경주시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이 시민축구단의 해산은 당장에는 예산 10억, 20억 아낄 수 있을지 모르나 축구인들에게 가져다주는 경주시에 대한 배신감이라든가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은 무형의 손실이 앞으로 더 어떻게 작용할지는 굉장히 좀 걱정거리다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사실 기자님 저는 지금 K리그 1의 예. 장내 아나운서를 하고 있고 관심을 되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대구만 해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뭐 경기가 있으면 현수막 같은 거 막 다 달아놓고 네. 이 지나가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경기가 있고 이런 팀이 있다는 걸 인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환경이 좀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경주 시민축구단에는 그런 홍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할 때는 말 그대로 팀만 있고 어떻게 우리 시민들에게 시민축구단이 다가가게 할 것인가 이런 노력들은 정말 행정에서 일도 안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홈페이지를 보시면 예전에 저 깜짝 놀라서 홈페이지 그런 아무것도 것이고 없던데. 아까 네. 지난 이야기지만 앞으로 새로 만들어지면 네. 최소한 축구 팬들이
야 요번 주말에 어느 경기 어느 팀하고 하고 또 요번 주말에 우리 시민축구단에 눈여겨볼 선수는 누군지 정도 뭐 이 정도라도 안내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뭐 SNS 이런 쪽으로라도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조금이나마 이렇게 팬덤이 좀 두터워지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생기네요. 일도 안 했죠. 일도 안 했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이제 시민축구단이 왜 그러면 시민들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활동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지금 프로축구단들이 하는 것을 이 시민축구단도 흉내라도 냈어야 한다. 예컨대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네. 것들. 그 중에 하나가 경주만 해도 조기축구회가 수십 개가 수백 개가 될 텐데 좀 선수들 훈련을 안 하는 기간에 그 조기축구회 가서 한 번쯤 프로 선수들이 축구도 좀 가르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만약에 정말 좀 시민들 속에 인연이 생기면 우리 팀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 이게 이런 노력들이 좀 많이 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최근에 강원 FC의 사장관 이영표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가장 축구 프로리그가 잘 되고 있다는 EPL의 경우에 결국 어릴 때부터 어린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축구 경기장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게 되면 이 팀이 4부 리그에 있든 5부 리그에 있든 이 팀은 평생 내 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EPL 가면 더 좋고. 사실 유럽 리그 이런 데는 뭐 20부 리그까지도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만큼 잘 운영이 또 될 수 있는 거는 좀 끈끈하게 응원해주는 팬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사실 축구장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좋아하는 이 선수를 응원하겠다는 그 열정 하나만으로 그 모든 추위와 더위를 다 이겨내고 응원을 하고 계세요. 사실 우리 경주시민축구단도 좋아해 주시는 팬분들이 있었을 텐데 맞아요. 이게 많든 적든 그 마음에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종목을 떠나서 우리 팀, 우리 팀이라는 마음 하나로 응원하면 그 응원을 받는 선수나 응원을 하는 시민들이나 얼마나 또 기분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자님, 예. 경주시민축구단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스포츠 행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많은 취재를 통해 가지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지난번 최숙현 선수 사건 생기면서 인권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최근에 이제 경주시에 권고안을 냈는데 보면 예산만 줘놓고 나몰라라 하는 거죠. 경주시는 체육회 맡겨버리고 체육회는 각 경기 종목에 맡겨버리고 이렇다 보니까 감독이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든 뭐든 선수들의 인권이 침해가 되든 말든 아무도 몰랐던 이런 구조가 있었다. 그래서 단체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좀 보강을 해라. 좀 더 관심을 갖고 운영해라. 이런 식의 이제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경주시도 물론 이제 체육회가 좀 더 전문적인 집단이라고 맡겼겠지만 맡겼다고 해서 나몰라라가 아니라 사후 정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경주시도 당연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 지금까지 경주시 행정은 사실 손 놓고 있었다고 봐야 된다. 체육 행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민축구단의 경우에도 해상 과정을 보면 무책임의 전형을 저는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선수들의 30명이 그 이후에 꿈을 뭐 어디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13년을 운영하던 팀이 의회에서 예산 삭감해서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책임감조차도 없었던 행태가 아닌가 굉장히 아쉽고요. 앞으로 시체육회, 경주시 체육행정은 많은 부분 관리를 시체육회에 맡기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시민생활하고 연관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맡겼더라도 손 놓을 게 방관할 게 아니라 적극적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경주시민축구단의 다시 재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어떤 노력들을 한다면 좀 팀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시민축구단은 어쨌든 경주에도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시민축구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바닥에서의 움직임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수민 무리에까지 떠오른 상황은 아니고 저는 이 자리에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민축구단이 유소년 축구단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민축구단이 해체가 되면서 경주시에 이제 유소년 축구단도 없어지게 되는 상황. 이 상황들 축구인들이 어떻게 지켜볼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시민축구단은 좀 더 뭐 장기적인 과제로 두더라도 유소년 축구단은 어떤 식으로든 좀 운영을 하고 이것이 단순히 축구 발전뿐만 아니라 경주 경제에도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유소년 축구단만은 우선적으로 좀 어떻게 해서든 살리는 방향으로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 보니까 아직 아무도 정해진 것이 없다. 이래서는 안 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
뭐 유명 유소년 축구 클럽하고 이야기를 하든 또 축구센터 유치한다거나 수백억 드는 거는 선뜻 한다고 그랬다가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은 급하게 하고 자기 장기적인 것들은 축구인들하고 협의해 가면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쉬움이 남는 경주시의 체육행정. 앞으로 스포츠 도시 경주를 위한 체육행정은 어떻게 이뤄지게 될까? 먼저 경주시가 중점적으로 두고 있는 유소년 축구를 비롯해 지역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적극 투자로 지역의 축구 산업을 계속 육성하겠다는 경주시. 또한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와 같은 대규모 체육 행사를 개최하고 축구 전지훈련 에어돔과 불국 스포츠센터를 만들어 스포츠 산업 인프라를 강화시키고 건강과 행복을 함께 만드는 경주시가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경주시의 입장에 대해 경주시민 축구단 해단의 당사자인 경주시 축구협회에서도 의견을 전해왔는데요. 이번 시민축구단의 해단이 마지막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주시와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수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알고 좀 더 마음 아프지 않을까. 사실 처음에는 그냥 팀이 없어지는구나, 뭐 시에서 운영하는 팀이 없어지는구나 라고 가볍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경주시의 축구 발전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넘겨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좀 많은 시민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면 또 재개되는 방법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미안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지역 리그에 대한 관심을 너무 못 가졌던 것들이 여기까지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조금 더 지역 리그를 사랑해 줬더라면 이렇게까지 결정이 나지 않을 수는 있었을 텐데 라는, 아마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그들은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를 뛰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들의 리그로 좀 만들어가고 싶다는 욕심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어요, 기자님. 앞으로도 경주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주 시민축구단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저희가 경주시의회를 찾아왔습니다. 의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의장님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경주시의회 의장 서호대입니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장님. 저희가 오늘은 경주 시민축구단 해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있어요. 네. 그 해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어떤 입장이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우리 경주 시민축구단이 2008년도 창단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많은 활약도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는 K3 리그에서 우승까지 했는데 갑자기 해체하게 된 것을 저나 우리 시민들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해체하게 된 가장 주 원인이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인데 시에서는 이 통합을 해체를 해야 안 되겠다 했는데 저희들이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더 해보자고 저희들이 사실 연기를 좀 시킨 거죠. 해체 수순에 한수원 축구단하고 경주의 시민축구단, 우리 경주 이름을 달고 두 축구단이 있는 거죠.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이번 올해 예산에서 앞으로 향후에 대한축구협회 규정으로 인한 선수 연봉 계약이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가 운영비가 20억 이상 소요될 거로 판단이 됐습니다. 리그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우수 선수를 발굴해가 연봉 계약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그 이상이 또 앞으로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쉽지만 해체를 하게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네, 이번 해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르겠죠. 축구를 또 아끼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관심 덜 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한번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비단 축구단만이 아니라 앞으로 경주에서도 다양한 시민구단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이 하는데, 결국에는 재정이라는 말입니다. 예. 이 재정을 어떻게 안정감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의회의 노력도 사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향후에 또 우리 시민들의 뜻이 모아져서 또 우리 이런 시민축구단이 또 재발족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그때는 순수한 시 재정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 공모주를 좀 해서
시민들이 직접 축구단 운영에 좀 지원을 하고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또는 지역 기업들의 참여로 인해서 시의 재정을 좀 부담을 줄이고 직접 시민들이나 지역 기업들이 참여해서 우리 축구단을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좀 해나갔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다음에 어떤 축구단이 다시 새로운 발족을 하더라도 그런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주시민축구단 해단 소식으로 좀 아쉬워하는 팬들이 있는 거는 또 분명한 일입니다. 예, 그 예. 마음까지도 보다듬어줘야 되는 게 의회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실까요? 경주를 사랑하고 또 축구를 사랑하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우리 시민축구단 해체에 대한 아쉬움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고 또 안타까움도 많은데 저희들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좋은 기회에 또 우리 시민축구단이 다시 또 발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도 우리 많은 경주를 찾는 시민들이 또 경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스포츠로서 좀 웃을 수 있는 날들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경주 시민 축구단에 대한 후일담들이 좀 반가운 뉴스로 저희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중간의 역할들을 잘 해주시기를 또 저희가 한편으로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민축구단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제작진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김해의 한 축구단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시 축구단은 그 2008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2009년도, 2017, 18 총 3회 준우승을 했으며 작년에 이제 최초로 이제 통합 우승을 이제 일궈낸 팀입니다. 이제 인구면이나 어떤 시세면에서 보면 어떤 이제 시 홍보도 필요하고 아시다시피 부산과 창원의 대도시에 낑겨 가지고 야구도 보려 하면 NC나 롯데 부산 가야 되고 이제 프로축구도 아이파크 경남 FC 경기 보러 저 부산 창원을 가야 되는데 그래도 비록 프로는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 운동장에 와서 막 건전한 응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창단했습니다. 감독님만 이제 2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요. 나머지 코치부터 전 선수는 전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그런 선수는 한 명도 없고요. 그 사회복무요원은 제가 알기로는 K4 리그에 그 선수가 부족하니까 뛰는 거고 K3 이 팀에는 그런 선수가 없는 걸로 하여튼 저희 팀에는 그런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올 연봉으로 그것도 최저임금 2,300만 원 이상 다 주고 있습니다. 프로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25억에서 30억 내에 쓰는 거는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이지만 그 축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축구단을 8년째 지금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누군가를 맡아야 되는데 이 공무원 사이에도 저는 이제 전문성화, 전문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 이래 맡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혼자 하다 보니까 파트너들로 세분화 안 돼 있잖아요, 프로처럼. 그러면 이제 조금 그런 부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좀 힘이 들죠. 축구를 좋아해서 또 우리 시민들이 운동장에 한 분이라도 더 오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열정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냥 힘은 조금 들지만 별로 힘은 힘든 거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 축구단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그 지자체나 그 팀에 홍보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이런 팀이 있다는 걸 알리고 그에 이제 맞물려 가지고 좀 나은 좀 좋은 경기력으로 시민들과 축구 팬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을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축구 팬들한테 사랑받은 팀은 절대
그게 없어지고 뭐 이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축구를 좋아하는 약간 전문성을 띈 직원을 배치해가 좀 장기적인 기간으로 좀 근무를 하게 해서 그런 부분을 노력하면 충분히 그 지역에서는 좋은 팀으로 자리 잡고 유지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지금 성강제가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으면 저희들이 입으로 가야 되잖아요. 작년에 우승을 했으니까. 근데 대한축구협회가 어떤 성강제도 가도기에 있다 보니까 이제 새로 정몽규 회장님이 지금 삼선에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기 임기 내에 이거를 성강제로 완료를 하겠다 이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럼 4년 안에 이게 된다 보고 2부 정도 올라가가 시민들한테 와 김해시청이 잘해가지고 아마추어에서 프로가 됐다. 어떤 그런 어떤 지역적의 어떤 큰 이슈도 한번 만들어주고 싶고 이제 관중들이 시민들이 어떤 자긍심, 그제 뭐 우리 김해 씨가 이제 프로가 됐다 뭐 이런 것도 좀 느끼게 하고 싶고 그런 목표를 개인적으로 한번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쉽지 않겠죠. 큰 대회를 유치하고 좋은 경기장을 갖는 것만이 스포츠 명품 도시가 되는 조건은 아닐 겁니다. 스포츠팀을 운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외침이 작아 닿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경주의 모든 스포츠 행정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시민들은 그런 경주시에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